여러분, 지난 사흘 사이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로 이으면 정말 믿기 힘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를 이틀 연속 가득 채운 방탄소년단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까지 섰습니다. 2026년 7월 17일과 18일은 파리,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7월 19일은 뉴저지였습니다. 같은 한 주 안에 유럽 최대 규모급 경기장 두 곳을 연달아 채우고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무대에까지 오른 이 여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서 있는 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과장된 수식어 없이도 이 자체로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확인된 사실관계 그대로 하나도 부풀리지 않고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려한 수식어나 확인되지 않은 수치 대신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공식 발표 내용만을 근거로 이 한 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해보시죠. 먼저 이번 유럽 일정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정규 6집 아리랑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2020년 정규 4집 B2 이후 처음 나온 정규 스튜디오 앨범으로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뒤 처음 선보이는 신보라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앨범을 맞세운 월드 투어 이름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번 투어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으로 무려 79회 공연이 34개 지역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는 텍사스 알링턴의 AT&T 스타디움과 볼티모어의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K-팝 최초의 공연, 그리고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과 마드리드, 브뤼셀에서의 첫 공연 등 새로운 기록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초대형 무대에 선 것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미 아워드 무대에 여러 차례 올랐고 UN 총회에서는 직접 연단에 서서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라스베가스 그리고 서울에서는 5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공연하며 K-팝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무대로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런 궤적 위에 이번 파리와 뉴저지 일정이 새롭게 더해진 셈입니다. 이번 컴백은 음악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됐고 투어 중 한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스트리밍됐고 별도로 2차례 공연이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곡 노멀의 뮤직비디오도 공개하며 화려한 글로벌 무대 이면에 좀 더 개인적인 모습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반, 투어, 다큐멘터리, 극장 상영, 스트리밍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전력은 이번 컴백이 단순한 콘서트 투어를 넘어 하나의 종합적인 미디어 이벤트로 기획됐음을 보여줍니다. 일정은 독일 뮌헨에서 시작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7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 무대에 올랐고 관문이었던 이 독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곧바로 파리를 향했습니다. 뮌헨과 파리 두 도시에서 나흘 연속 대형 스타디움 공연을 소화한 셈인데 이는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과 18일 방탄소년단은 7년 만에 다시 스타드 드 프랑스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파리 공연은 이 두 번의 파리 공연이 유일했고 이틀 동안 경기장을 찾은 관객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식 예매는 일찌감치 마진됐고 파리 시내에 약 3주간 아리랑 투어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며 콜렉터용 바이닐과 티셔츠, 후드티, 응원봉 같은 굿즈들이 판매돼 도시 전체가 콘서트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파리 복귀를 올해 가장 기다려온 음악 이벤트 중 하나로 꼽으며 오랜 공백 끝에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고 전했습니다. 무대 연출도 화제였습니다. 이번 투어는 U2나 콜드플레이의 투어처럼 관객을 360도로 둘러싼 인 더 라운드 방식으로 설계되어 어느 좌석에서도 멤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파리 첫날인 17일 공연은
Run BTS로 문을 열어 Dynamite, Idol, Fake Love, Mic Drop, Boy with Love, Jump를 거쳐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과 Young Forever, Fire, Not Today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튿날인 18일 공연에서는 세트리스트가 일부 바뀌어 Love Yourself 앨범 수록곡들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렇게 날짜별로 곡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이틀 모두 찾은 팬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16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장면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컨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공연이 끝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7월 19일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결승전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경기장은 평소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으로 불리지만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대회 규정에 따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하프타임, 여기서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열렸고 방탄소년단은 그 무대의 공동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결승전 도중 공식 공연이 열린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이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컸습니다. 함께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는 마돈나, 저스틴 비버, 샤키라와 버나보이였고 뉴욕 필라모닉 음악감독 구스타보 두다멜과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PS22 합창단, 그리고 머페츠까지 출연하는 초대형 라인업이었습니다. 드라마 테드 라소의 배우 제이슨 수데이키스와 브랜던 헌트도 극중 캐릭터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전체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을 맡은 것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었고 이 하프타임 쇼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제작해 교육기금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함께 걸었습니다. 월드컵 입장권 한 장당 1달러가 교육기금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목표 모금액은 1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는 이번 무대를 발표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이 하프타임 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하프타임 쇼 출연진은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마돈나와 샤키라, 방탄소년단이 먼저 공동 헤드라이너로 발표된 데 이어 저스틴 비버의 합류가 뒤늦게 확정되며 최종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이 중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른 다이다이는 이번 월드컵의 공식 사운드 트랙으로 발매 이후 전 세계 주요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대회 기간 내내 화제를 모은 곡이기도 합니다. 실제 공연 순서를 따라가 보면 무대는 마돈나의 오프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구스타보 두다멜이 머페츠와 함께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지휘하듯 선보였고 그 다음 바로 방탄소년단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정국과 V가 먼저 등장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곧이어 슈가, RM, 제이홉, 진, 지민이 차례로 무대에 합류하며 관중석에서 큰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날 선곡은 2020년 발표한 빌보드 톳 1000 1위 곡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가사 일부를 월드컵에 맞게 개사한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 V는 축구공을 차는 동작을 하며 개사된 가사를 부르며 결승전 분위기에 맞춘 재치 있는 편곡을 선보였습니다. 경기와 어울리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원곡 멜로디에 얹어 넣은 이 개사는 스포츠 팬과 K-POP 팬 모두를 동시에 겨냥한 세심한 편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장 중앙에는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형 지구본 조형물 Earth볼이 등장해 시각적인 임팩트를 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순서가 끝난 뒤에는 테드 라소 캐릭터들이 저스틴 비버로 바통을 넘겼고 비버는 조용한 발라드 곡의 가사를 월드컵에 맞게 바꿔 부르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이어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이번 월드컵 공식 응원가 다이다이를 백업 댄서들과 함께 선보이며 다시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방탄소년단이 다시 무대로 나와 이번 하프타임 쇼를 위해 콜드플레이가 새롭게 작곡한 We Dance를 다른 모든 출연진과 함께 부르며 무대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정국에게는 이번 무대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무대에 섰던 정국이 이번에는 다른 멤버 전원과 함께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기록 하나를 더 세운 것입니다.
이번 파리 공연에는 프랑스 현지 팬뿐 아니라 인접 유럽 국가에서 이 두 번의 공연을만을 보기 위해 파리를 찾은 팬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하프타임 쇼가 열린 시점은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가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양쪽에서 나란히 20억 스트리밍을 넘어서며 이 두 플랫폼에서 모두 2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 곡으로 기록된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날 결승전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이번 하프타임 쇼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주목받는 자리가 됐다는 점도 함께 기록해둘 만합니다. 공연 직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클립이 빠르게 퍼졌고 유명 스트리머 아이쇼스피드가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 무대에 맞춰 함께 춤추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조회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룹이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 위에 함께 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반응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다만 언론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매체는 사상 최초 시도라는 역사적 의미에 집중해 우호적으로 보도한 반면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는 짧은 11분 안에 너무 많은 아티스트를 우겨 넣은 구성에 대해 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정작 전하려는 메시지는 흐릿했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리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매체들 역시 마돈나부터 방탄소년단, 비버, 샤키라까지 이어지는 구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완성도 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반응을 함께 전했습니다. 과장된 찬사만 늘어놓지보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까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방탄소년단 개별 무대에 대해서는 짧은 순서 안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남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최대 규모 경기장 두 곳을 연이어 채우고 곧바로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 그룹은 흔치 않습니다.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강행군을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지구력과 완성도를 다시 한번 증명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두 무대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파리 공연은 오롯이 방탄소년단 자신의 이름을 걸고 16만 명을 직접 불러 모은 무대였고 월드컵 하프타임 쇼는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서서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무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만으로 관객을 채우는 힘과 세계 최고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같은 주에 동시에 보여준 셈입니다. K-팝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하나의 장르를 넘어 이제는 세계 대중문화의 메인 무대에서 당연하게 호명되는 위치까지 왔다는 것을 이번 일정이 담담하게 증명해준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나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거창하게 붙이지 않아도 한국어로 된 노래를 16만 명이 따라 부르고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에 한국 아티스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장면 자체가 이미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런 무대가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익숙한 장면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K-팝이 쌓아온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9회 34개 지역이라는 이번 투어의 남은 일정 속에는 K-팝 최초로 열리는 미국 대형 스타디움 공연들과 마드리드, 브뤼셀, 런던 토트넘 호츠퍼 스타디움에서의 새로운 첫 무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텍사스 알링턴과 볼티모어에서는 그동안 K-팝 아티스트가 한 번도 서지 못했던 대형 스타디움 무대가 새로 열릴 예정이고 런던과 마드리드, 브뤼셀 공연 역시 방탄소년단에게는 각각 처음 밟아보는 무대라는 점에서 이번 투어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기록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 서울의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7소년의 걸음이 13년이 지난 지금 파리의 국립경기장과 월드컵 결승 무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어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뭉클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꾸며낸 통계나 지어낸 인용문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으로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 검증을 거친 소식들로 방탄소년단의 남은 투어 일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파리 공연 소식과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쇼 소식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eaking fast, I can roast, I can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into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는 영화관에서도 같은 무대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의 함성과 지구 반대편 영화관의 함성이 같은 순간 똑같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인 6월 12일,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이 도시들을 하나로 잇는 투어의 이름은 아리랑. 그리고 이 이름 안에는 BTS가 그리는 미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와 앞으로 예정될 행보까지 전부 팩트로만. 본론 1. 지금까지 만들어진 숫자. 시작은 광화문이었습니다. 3월 21일 무료 컴백 라이브에 10만 4천 명이 모였고, 이 공연 단 한 번의 경제 효과는 최대 1조 4,5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산했던 1조 2,207억 원이라는 기존 최고 기록을 실제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투어 첫 공연 열렸습니다. 이 공연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75개국 영화관까지 동시 연결된 그 무대입니다. 투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 도쿄돔, 일본 아미 11만 명이 아리랑을 완벽하게 떼창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관객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장면. 영국 음악지 NME는 이 공연에 만점을 줬고 BBC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해외 매체가 한국어 가사로 가력한 공연에 이 정도로 일관된 호평을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4월 25일부터 28일 템파, 19만 명의 관객이 같은 노래를 같은 마음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일본과 미국,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나라에서 같은 한 달 안에 같은 장면이 반복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콘서트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 한 곡을 국적이 전혀 다른 관객들이 완벽한 발음으로 함께 부르는 장면이 도쿄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우연이 아닌 설계가 있습니다. 투어 이름 아리랑의 초성 의리을리에 태극기의 건괴와 리괴와 불꽃의 붉은색을 입혀 만든 디자인이고, 360도로 펼쳐지는 스타디움 무대 구성 자체도 태극기의 형상을 본떴습니다. 음악과 무대, 로고 하나하나에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겁니다. 본론 2. 숫자 넘어 외교의 영역까지 닿은 영향력. 콘서트 티켓 한 장을 두고 국가 정상이 직접 움직인 사건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친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을 성사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청을 받은 건 현지 공연 기획사 OCES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일정이 너무 빽빽해서 추가 공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이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향후 그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답서를 보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답서의 내용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기획사의 거절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하는 방식으로 다시 시도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BTS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대중문화 콘텐츠 하나의 일정 조율에 외교 채널이 동원되는 일, 이게 지금 아리랑 투어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군사동맹이나 무역협정으로 묶이지 않은 두 나라 정상이 콘서트 한 번을 매개로 직접 서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26년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를 중심으로 공연이 이어지고 2027년에는 일본 추가 공연과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투어가 확장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도시 선정 전략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둔 이번 투어 전략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유럽 41개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부산 공연이 열리는 6월 13일은 BTS의 데뷔 13년 주년이기도 합니다. 13년 전 작은 기획사 신인이었던 7명이 이제는 자신들의 데뷔 이래 23개국 팬들과 동시에 축하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공연 한 달 전부터 부산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자 BTS 멤버들이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우려를 표했고, 부산시 당국은 공연 주간에 맞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를 BTS 컨셉으로 꾸며 전 세계에서 몰려올 아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콘서트 하나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반을 가동하고 도시 전체를 꾸미는 일.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만 가능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실제 소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BC카드가 부산 지역 가맹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공연 주간인 6월 7일부터 13일 사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54,700여 명의 결제액이 전주보다 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3.3% 늘었습니다. 결제 건수는 전주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전통시장 결제액은 일주일 만에 99.8% 늘어 사실상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는 결제액 증가율이 3.1%에 그쳤습니다. 숙박업 결제액은 227.8% 증가했는데 이건 공연 전부터 불거졌던 바가지 요금 논란과도 무관치 않은 수치입니다. 해운대구는 결제 건수가 50.4%, 국제시장이 있는 중구는 결제액이 29.7% 늘었습니다. 콘서트 하나가 끝난 뒤 대형 유통매장이 아니라 국내 전통시장의 매출이 2배 가까이 뛰는 것. 이게 바로 콘서트 특수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준비한 흔적도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부산역에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 웰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관광 전체로 발걸음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부산 한 도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소비액은 1조 3,28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콘서트 한 번, 도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소비 흐름이 한류라는 이름 아래 계속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빌보드는 이번 투어의 콘서트, 굿즈, 라이선스, 앨범, 스트리밍 수익을 모두 합산했을 때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7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수 티켓 수익만 따져도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K-팝 역사상 압도적인 1위 기록입니다. 여기에 하이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분까지 더하면 이번 활동 전체의 경제적 파급력은 92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13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이 모든 숫자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BTS의 투어 역사를 알면 보입니다. 2017년 윙스 투어 당시 BTS는 칠레, 브라질, 미국 3개국 5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남미와 북미 일부 도시에서 공연장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투어에서는 서울 올림픽 주주경장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주요 도시로 영향을 넓혔고 2022년에는 LA, 서울, 라스베이거스, 부산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도시 수는 매번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검증된 대도시 중심이라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리랑 투어는 23개국 34도시 82회 이상. 숫자로만 봐도 데뷔 초기 투어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도시 선정 방식입니다. 이번 투어는 마드리드, 브뤼셀, 엘파소처럼 BTS가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는 도시들을 의도적으로 우선 배치했습니다. 엘파소 선볼 스타디움과 폭스버러 질레 스타디움은 이 도시 역사상 최초의 K-팝 단독 공연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기존 팬덤이 탄탄한 도시만 도는 게 아니라 한 번도 K-팝 공연이 열리지 않은 지역까지 새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흥행이 보장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직접 넓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2027년 이 확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본 추가 공연은 이미 검증된 시장을 다지는 길이고 중동과 오세아니아는 K-팝 콘서트 산업 자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은 검증된 시장에서의 기록 갱신이었다면 2027년은 아예 새로운 시장의 첫 장을 여는 해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향하는 곳.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콘서트 한 번이 1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었고, 도쿄와 템파에서는 국경을 넘는 떼창이 반복됐고, 부산에서는 전통시장 매출이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고, 멕시코와 남사공에서는 외교 채널을 움직였고, 2027년에는 중동과 오세아니아까지 무대가 넓어집니다. 이 숫자와 장면들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하나의 음악이 경제를 움직이고, 외교를 움직이고, 동네 전통시장의 매출까지 끌어올리고, 한 번도 K-POP 공연이 열리지 않은 도시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쓰는 것. 물론 9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직접 매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같은 무형 효과까지 포함한 종합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이보다 작을 수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과신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년 전 작은 기획사의 신인 그룹이었던 7명이 이제는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콘서트 일정을 부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부산 전통시장 상인부터 광화문 인근 편의점 사장님까지 아, 굉장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B가 여기고요. 또. 아, 네.